거의 국어예요. 제가 수학 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공이 수학인 줄 알고 있는데 수학 못합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이고요. 고대 국어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사실은 분당에서는 고등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 국어를 제가 안 하고 있다가 수학 먼저 하고 영어 하고 국어를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고3까지 있어요. 고3까지 있는데 국어는 어디서 하냐면 9층에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관이고 9층은 이제 국어하고 영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시는 사실 성적을 바꾸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3년부터 준비해서 가는데 전략을 잘 짜면 같은 걸 갖고도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잘 짜면 좀 좋은 걸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저는 그런 경우를 실력은 없이 뭐 전략만 잘 짜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력을 잘 키우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입시 전략을 좀 잘 짰으면 좋겠다. 어머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입시 3년을 소모적으로 쓸 거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둘 거냐 전략적으로 3년을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 6개월만 대학을 가야 돼서 저는 전략을 좀 필요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전략이 뭐였냐면 수학 포기. 제 전략은 6개월이니까 내가 무조건 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 제 전략이었어요. 대신에 아는 것만 맞춘다. 쉬운 단어는 있잖아요. 2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저는 그 당시 6개월이었기 때문에 포기. 그리고는 1원을 선택하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전략했어요. 이런 선택하자. 6개월 했더니 50개에서 49개 맞았습니다. 그럼 영어를 49개 맞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국어와 사회 쪽은 내가 다 맞추자. 뭐 다 맞추자는 아니고 좀 많이 맞추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6개월이기 때문에 전 전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가능했고 저는 서울 목표가 고대는 아니었고 강원도 태백이라는 저 시골이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가 목표였어요. 제 목표는. 국립대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 전략을 잘 세워서 열심히 했더니 가게 됐어요. 고대를 가서도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갔었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보니 6개월은 6개월 단 전략을 짜야 되고 3학년은 3개년 계획을 짜야 되고 서울은 서울대로 전략을 짜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그죠?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국영수가 중요하자 하고 국영수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나름대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부터 뭐 낙담하실 것도 없고 중학교까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지역이 제가 와보니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개년은 정말 계획을 잘 짜서 미리 정보를 알아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어차피 시키실 거잖아요. 같은 제한 시간 내에 같은 돈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이의 조직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해서 가면 좀 나을까를 지금부터 생각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4년에 갈 수도 있고 5년에 갈 수도 있고 저 지방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들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학원도 그냥 알아서 네가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을 좀 짜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보를 드릴 거고 저희 학원이 제일 잘하는 거는 뭐 수학은 다른 학원도 잘 가르칠 거고 국어도 다른 학원도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전략을 좀 짠다는 거죠. 얘 컨디션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좀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저도 제한 시간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 현재 다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지금 저는 이게 사람이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자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국영수 합쳐서 한 30여 분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6층, 9층, 10층에서.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가 했고요. 일단 장기고 기출문제를 하기 전에 여기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이 뭘까요? 내신은 뭐고 수능은 뭘까요? 이거 좀 여쭤볼 거예요. 대학 1교시가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1교시가 국어잖아요. 국어는 뭐를 가르치는 걸까요?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엄매라 그러지만 문법과 그 다음에 화작, 합법과 장문이지만 어렵게 말해서 지금 뭐예요, 어머니? 합법이 뭐야? 말하기고, 장문이 뭐예요? 쓰기잖아요. 말하기 쓰기예요. 여기는 문학은 뭘까요? 읽기잖아요. 읽어서 어떻게 되는 거를 내 문학작품 읽을 거냐, 비문학작품 읽을 거냐잖아요. 그래서 34문제예요. 문학, 비문학은 34문제를 읽어서 답을 맞히는 거고 말하기 쓰기는 11문제를 맞히는데 네가 말하기 쓰기를 할래? 문법을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34문제를 공통으로 봅니다. 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비문학에 대한 용어를 요즘
독서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니. 문학, 비문학, 독서를 34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11문제를 볼 건데 너는 말하기 쓰기를 볼래? 아니면 너는 문법을 볼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공부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하기 쓰기를 보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4가지 영역이 다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국어의 영역을 다 배웁니다. 이 4개를 국어 초계. 고등학교 국어 체계는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게 과목으로 나옵니다. 문학 과목. 과목이 국어가 아니고 문학 과목. 독서 과목, 그 다음에 문법, 언매 과목, 하작 과목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능을 안 볼 친구들은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서 나는 문학 문법을 안 할 거야 하면 1학년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2학년부터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는데 고등학교들이 1학년 때 다 시킵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가 있고 들려 있는 학교가 있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장기고 기출문제를 볼게요. 시, 소설, 희곡, 고전수필에서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전부 다 문학이죠. 문학책이죠. 저기 들어보면 문학 단계 보면 문학 24문제가 나왔는데 문학 파트에 글이 나온 거예요. 비문학이 아니고 문학적 파트가 나왔는데 교과서 번역이 17명이고 17문제가 나오고 모의고사 번역이 7문항이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 번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학교 교과서 없는 거. 이해되시나요? 작품인데 우리는 만약에 김소월 작품 번역은 다른 거죠. 다른 작품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나왔을 때 번역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문항이 이러면 24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은 비공개예요. 그냥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보는데 이렇게 노란을 해놓은 걸 하나가 4.1점짜리도 3.6점짜리도 우리는 똑같이 4점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들어가면. 어느 건 100점이 더 높고 더 낮은 게 있는데 저렇게 노랗게 해놓은 거는 자기고는 서술형이 나와요. 국어가. 저 문제가 2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점이에요. 10점, 5.5점짜리 2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글쓰기 솜씨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보는 거예요. 논리를 보는 건데 저걸 다 맞힌 애가 전교에 1명 있었답니다. 전교에 1명. 그러니까 누구는 9점, 누구는 8점, 누구는 7점, 6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90점 100가씩 만점에 주관식 이렇게 5점씩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장기고 2번 올해 중간고사를 봤더니 또 똑같이 나왔어요. 90대 10으로. 그러니까 서술형 10점. 근데 100가씩 90점의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기고 2번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그 지금 현재 기말고사. 저는 지금 중간고사를 분석해놨는데 기말고사. 90점 만점에 10점 아직 애들이 좀 점수가 안 나왔는데 볼까? 48점이랍니다. 평균이. 그러면 20점 맞은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30점 맞은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점이 잘한 겁니다. 그 정도로 장기고 문제가 어려운데 문법이 올인인데 94점 맞은 애도 있어요. 물론 아주 잘하는 애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1등급 애들은 아예 잘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도 애들은 90점 넘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장기고와 김포고는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데 김포고는 더 많이 나옵니다. 외부 지문과 이런 거 더 많이 나오고 장기고는 그냥 제1에 비해서는 더 많이 나오나 김포보다는 덜 나오는 수준? 그래서 요즘 장기고가 김포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수능과 학력고사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어머니 수능 세대세요? 94년부터 우리 수능하지 않았나요? 어머니 수능 세대도 뭐 가장 왜 학력고사였고 수능이었어요? 이름에서 나와요, 어머니. 학력고사는 학력을 하게 공부하는 힘을 누가 공부를 잘하나를 테스트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만큼 많이 외웠니?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는 애들 잘해요. 그런데 수학 능력의 준말이 수능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얘는 고등학교 때 누가 잘했니? 이런 얘기고 얘는 수학 능력 고사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를 수학 공부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니 없니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과거에. 어쩌면 어머님 세대일 수도 있고 근데 어머님은 여기와 사이를 좀 수능도 완전히 이 방향이 아니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되잖아. 이런 게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암기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암기하는 애를 탈락시키려고 만든 게 수능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와 표현.
이해는 뭐냐면 남이 말을 하거나 남이 글을 써놓은 거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고 비문학이 그런 거잖아요. 화법도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독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표현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해는 남이 한 거를 내가 하는 거고 독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글을 써서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걸 내가 잘 알아듣나? 글이든 말이든? 근데 그것만 알아듣는 애고 내 거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걸 대학교는 원하는 거예요. 사회는 어떤 걸 원할까요? 둘 다 원하죠. 그래서 보고서 쓸 때도 텍스트를 봐야 그걸 잘 이해해서 내 거를 만들어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뭐 레포트 쓰고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과거처럼 암기력 테스트 하진 않아요. 얘가 그 글을 쭉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김포구와 장기구가 약간 수능형, 내신인데도 수능형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수능 대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재학생이 수능 대비 실수들이 못 이겨요. 반수생 못 이겨요. 그런데 그 학교 내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능형, 그래서 뭐냐면 대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본인 내신다니. 그래서 김포구와 학교 장기구는 되게 많이 변해서 동일한 기분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뭐 문제를 옛날 여기에서 학교에서 오늘 학교가 안 나왔다고 안 배운 거 나왔다고 애들 자꾸 그래요. 안 배운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배운 것만 잘하는 아이들 가면 안 돼요. 김포구나 장기구가 작년에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90, 190 넘어 전부 다 김포구 갔잖아요. 요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암기만 잘하고 배운 거는 잘하는 애 가면 망한다고요. 197이어도 망한다고요. 얘가 이거를 사고할 줄 아느냐. 이해되시나요? 그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만 먹고 고등학교 가면 안 되신다. 이제는. 그래서 망한 엄마들이 많으세요. 망한 엄마들이.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도 이번에는 바뀐다면서요. 중3은. 190이 아니라 199점 얼마도 나오고 197점 얼마도 나온다면서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90점 넘으면 A를 주는데 이제 다 같이 안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100점 A, 100점과 99점과 98점이 다르다면서요. 올해부터. 아세요? 모르세요? 중3이들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가내신 나온 거에 한 4점 정도가 올라간대요. 내 아이가 180이다, 184점 되는데 다른 애들도 올라가면서 디테일하게 하는데 내려가는 애들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간당간당하게 된 애들 있잖아요. 거의 반올림에서 된 애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별을 두겠다는 거. 아까 여기 왜 입시에서도 표준 점수로 똑같은 교점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학교 내신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국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어쨌든 수능을 보면은 45문제를 보는데 이 45문제 중에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일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거기 39페이지 넣었는데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그러면 8장이에요. 빽빽한 것이 8장이에요. 어머니 한번 수능 보세요. 못 볼 것 같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1등은 못 맞아요. 왜냐면 그는 계속 익숙하게 했던 애들은 맞아요. 근데 안 하다가 내가 갑자기 국어 능력이 갑자기 보니까 그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말 다 하지만 시험 보는 것도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국어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국어를 만만하게 보고 아이들은 만만하게 안 보는데 어머님들이 그걸 너무 만만하게 자기 옛날에 고등학교 공부했던 생각하고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16페이지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근데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지문이 낯선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문학 작품도 우리는 배운 것만 아는데 안 배운 것 같고도 너도 똑같이 감상하니? 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보편적인 정서를 공감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읽으면 똑같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꼈다. 그러면 어머니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소설에 먹구름이 꼈다. 이러면 어떤 느낌? 뒤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네. 과학 쪽이나 수학 쪽으로 많이 치우친 아이들 이런 생각합니다. 남다른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정서가 안 나와요. 가르쳐줘도 틀린 답은 아닌데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편적 정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뭐냐면 원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뭔데, 서론 물론 결론은 뭐 결국 주제는 뭔데, 키워드는 뭔데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 이게 비문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느리고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은 책을 못 읽어낸다, 여섯 페이지. 근데 장기고는 문학이 지금 시험지가 11페이지 정도 됩니다. 11페이지. 6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솔도는 그게 시험지가 더 작죠. 한 8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운양이나 재료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계속 운양이 그렇게 가고 제일이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렌드가 저쪽이기 때문에 변화를 언제부터 장기고가 예고하고 변한 게 아니잖아요.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부터 막 변하고 있는 것처럼 운양이 제일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방향이 그쪽이면 그쪽 대비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낯선 지문 같은 거. 자, 운양서도 볼게요. 아직까지는 덜 변해서 이렇게 현대시문 이렇게 독서관 내문항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학도 나오고 저 안에 과학 지문도 사회 지문도 정치 지문도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나와서 교과서 꽤 많이 나옵니다. 한 70, 80% 나오고 조금 외국이 조금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로 풀 수 있거나 교과서 작품을 응용하거나 이렇게 조금은 애들이 덜 당황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보면 얘와 얘 실력이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얘가 더 잘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장기권에 김포고를 다니고 얘는 문양고를 다녀요. 그럼 저희가 보면 모의고사 보면 훨씬 잘해요. 근데 얘는 학교에서 60점 받고 얘는 학교에서 90점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건 그 학교 성적에 따라서. 근데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학교 석차가 몇 등이어서 몇 등급 나오냐는 중요한 거죠. 얘가 90점 받았지만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에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을 다 줘서 3등급 나올 수 있지만 얘는 60여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 점수만 갖고 얘 잘했냐 못했냐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문화문법 독서 공부다는데 장기고는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학을 올인합니다. 거의 이번 기말고사는 40%가 나왔는데 단순 문학이 아니라 알아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그냥 배우기만 한 아이들은 못 풀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봤냐면 그 와중에 90몇 점 맞은 아이들을 보면 이 뭐랄까 공부를 진짜 공부 잘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공감도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쉬우면 얘는 한 개씩 실수할 수 있잖아. 한두 개씩은. 그런데 문제가 아주 어려워져 버리면 진짜 시작하는가와 진짜 안 시작하는 차이가 확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장기고는 꼭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100점 맞은 애가 기말고사에 가서 50점인가 60몇 점 나왔더니 5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엄마가 안심해. 아, 얘는 잘하나 보다. 걔는 꼼꼼한 애였던 거죠.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접시 뭐 코박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그거를 5등급 100점을 맞은 애가. 그래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일고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골고루 내지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책은 그 장기고는 미래인이라는 출판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운양고와 제일고는 그 신사고라는 출판사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출판사가 같고 김포고는 금성 출판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 문제를 제가 봐도 대비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고를 다니면서 배치복에 가서 대비하는 거, 내신을 대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김포고는 김포고 주변에 있는 학원이 제일 잘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우리 애들 김포고 가잖아요. 그러면 김포고 애들 글로 가라 그래요. 근데 장기 다니면서 운양 다니면서 제일 다니면서 저기 사오동 가고 목동 가고 이산 가는 거 바보다. 왜냐면 그 내신은 그 학교가 그 메인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고 분석도 안 해. 그 많은 애들 중에 일부 몇 명이잖아요. 모든이 다 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네는 여기 동네 애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면 이렇게 학교별 기출 분석 자료에서 부동수를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이걸 분석을 해서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고는 조금 이런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190 넘고 막 이런 친구들 꽤 많이 갑니다. 옛날처럼 공부를 못해서 간다 이런 이슈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개 중에는 교복이 있어서 밥이 맛있어서 운양고는 편의점이 있어서 이런 거 가는 경우는 저는 모르겠는 보는데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갈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5등급 이하, 반평균의 반 이하인 아이들 있잖아요. 반평균의 반 이하인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비슷합니다. 지금 조금 잘하는 친구도 5등급 이상, 5등급이 중간이잖아요. 중간 이상 아이들 전략을 세우는데 만약에 같은 9등급이면 장기고 보내세요. 분위기라도 하게. 그런 애가 정말 협력하고 같은 9등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고등급이라면 친구라도 좋게 김포를 보내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가서 좋은데 제가 이게 한 포기 한 30%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층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거는 뭐냐면 포기한 층이 있어서 제1구와 운양구는 자기만 잘하면 3등급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0% 포기해줬기 때문에. 근데 장기고는 30%씩 포기 안 합니다. 애들이.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 성적을 맞아서 김포고나 장기고 똑같죠. 어느 정도 성적을 맞아간 데라서 그 퍼센트 유리 이제 가면 그 학교 페인들이 있습니다. 페인들. 학교를 가면 페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 학교에 서울대도 있어요. 서울대도. 그 아이들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올해도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데는 장기고와 김포였을걸요. 왜냐면 서울도 제일 분양이 먼저 차서 떨어질만 애들 장기고 가고 김포고 갔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거기가 제일 낮지만 전체 학원 그 전체 평균 숫자를 보면 김포고가 장기고가 높죠. 높죠. 자, 대학을 자기는 아까 제가 했죠. 34문항과 결합문항. 저거는 반드시 빨간 건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나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1개는 선택이에요. 학교대고 안 해드는데 공부 잘하면 엄매를 하면 아까 표준 편차가 높다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우고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남에 의해서 자주지합니다. 한 개만 틀려도 분이 확 내려가거든요. 나와 관계없이 남에 의해서 자주지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 난이도도 너무 높아지고 옛날에 EBS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연계율이 점점 영어도 국어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낯선 지문을 혼자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개념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보편적 정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0 지문, 독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었다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읽으면 뭐가 되냐면 속도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의미 파악이 빨리 되지 눈만 빨리 간다고 글자만 읽는다고 의미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래동화 많이 읽은 아이들, 유인적 많이 읽은 아이들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사고를 가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딱딱 형상 펼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그게 키워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같은 공부를 해도 우리가 쟤랑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는 성적이 좋고 난 나쁘지?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거나 공부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는 그거를 10시간에 알아듣는 애가 있고 누구는 2시간만 하는 아이도 있고 누구는 그거를 잘못 중요하지 않은 데서 줄을 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에서 하고 저희는 방학 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특히 이저가 이렇게 수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특히 1학년부터 수능한대. 택도 없는 소리 내신도 아닌데 무슨 수능을 합니까? 그거는 피해가고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내신 1학년 때 그래 알았다. 수능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이거 무슨 내신 수능이야 싸우지 마시고 그래 알았다. 1학년은 무조건 내신부터 하고. 근데 지금부터지 이게 고등학교 가서부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망치고부터 하시는 분, 한 번은 이럴 수 있는데 그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망치고 하시는 분입니다. 저 절대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고3까지 80% 동일하게 갑니다. 20%는 역전이 있을 수 있는데 80%는 동일하게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을 놓치는 거는 5학기 5분의 1을 놓치는 거예요. 3학년 1까지가 내신 끝이잖아요. 5분의 1을 망친다고요? 그럼 거기서 또 자기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 나는 여긴 게 아니라 나 원래 5등급이었는가 봐. 나는 원래 8등급이었는가 봐. 이렇게 딱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고 못 올라가거나 거기서 한 등급만 올라가면 되게 잘하는 줄 알거나 자기 한계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을 제일 잘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선생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고 반 아이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다. 아니 저축을 많이 했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할 짓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하고 1학년 때 모의고사만 보는 거 아닙니다. 인풋을 해야 돼요. 문학이 뭔지 배워야 되고 개념어가 뭔지 배워야 되고 구조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문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 중간에 그 시험만 잘해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국어는. 그래서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2학년 때 그거 좀 배워놨으니까 EBS 연계해서 같이 풀어본다거나 3학년 때 가서 모의고사 공부해야 되는 거고 1학년 때 모의고사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풋이 돼 아웃풋이 나오죠. 걔가 모르는 학교에서 계속 모의고사 보는 거 찍는 겁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이번에는 문학을 많이 풀었다 다음에 비문학을 풀었다 무슨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택시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즉시한테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개념어부터 문학 개념어부터 구조 분석하는 법부터 문법부터 중세국어 문법부터 제대로 한 번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애들이 잘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3에 제가 이거 하고 나온 지 3년이 되다 보니까 6학년 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중3이 됐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방편성을 해서 국어도 앞쪽에 있는 애들, 영어도 앞쪽에 있는 애들, 수학도 앞쪽에 있는 애들 이미 구분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하고 있어요. 수원.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애들이 놀 때 걔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훌륭하게 1등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도 고등학교 김포고에도 안 되는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96점 나오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2개는 찍었는데요. 찍어도 그때 실력이고. 그래서 그 92점대 나온 친구들이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미 수원까지 해놨기 때문에 단단하게부터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걔들 점점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도 그 1년 동안 배운 애들이 있습니다. 1년 넘게 2학년 3학년부터 그렇게 와서 좀 일찍 먼저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문학, 비문학, 내신이 아니라 문학, 비문학 어떻게 가고 내신을 그때 잠깐 하고 했더니 걔들도 수능을 봤더니 1, 2등급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희가 스페셜 반이라고 해가지고 국어가 지금 중3이 6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1년 했기 때문에 이미 고등부 그걸 보면 한 1, 2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를 갈 거고 요 아이들과 똑같은 스텝 아이들을 또 만듭니다. 스페셜반이라고 또 만들고 그다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친구는 간데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중3 걸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늦어도 예비 고일이라는 과정을 8월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느릴수록 더 빨리 선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수학, 영어도.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 100점 맞았던 국어 100점 맞았던 게 성적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는 100점 90점이 30%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고등학교 가면 벌써 1등급 4%, 2등급 11%, 23%, 40%니까 벌써 그 안에 4등급 있어요. 4등급. A 중에 4등급 있어요. 이미.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불고 외우십시오. 신 중에 신이 아니고 내신이라는 내신은 수능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영역인데 다만 교과서 외지 분야, 교과서 내지 분야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신도 따로 수능도 잘해야 되는 거지.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고1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1 때는 오히려 문학, 비문학에서 수능 공부처럼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주는 게 너무 내신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그 100점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보면 우리 막 국어 평균 96점입니다. 저희 학원 국어 다니는 아이들 평균이 진짜 자기가 하면서도 고등해야 되는 제 머릿속으로 고등해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등 과정에 문학, 비문학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1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신의 70% 이상 힘을 쏟으셔야 돼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수투 같은 애들도 수상해야 됩니다. 내신 앞으로 잘해는 뒤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얘는 비전표까지 끝날 때 근데 수학 52점이야.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3 때는 그렇게 가고요. 국어 공부는 문학작품 많이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애들보다는 국어적 감각이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빼고는 많이 접할수록 잘합니다. 오래 할수록 잘합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저는 그런 것 같고요. 구조 독해 해야 됩니다. 이 구조 독해는 국어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어휘를 많이 아는 거는 1시간 아까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그 짧은 시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어휘력이 좀 있어서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우리 학교생들이 이렇게 짧은 글짓기 많이 보라고 했는지 짧은 글짓기 동화전과 표준전과 엄청 백회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어휘력이 쌓여서 이게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한자를 좀 아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만 한자가 많잖아요. 한자를 저희가 배운 세대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좀 빠른 거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대 우리 학원에 와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얘는 그 시간에 요거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 능력,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간으로 공부가 꼭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잘하는 애들 요만큼 해도 잘하고 못하는 친구도 이만큼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어휘입니다. 어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암기가 됩니까? 잘못 암기를 하죠. 암기 안 됩니다. 뜻을 모르면. 그래서 개념어 반드시 이해해줘야 되고요. 애들이 전참시는 아는데 전체적 착화 시점은 모릅니다. 그거 다 이해시켜야 돼. 개념을 이해시켜야 되고 어휘 독해를 향상시키셔야 되고요. 이거는 대학과 관계없이 시켜야 돼요. 사회 나가서 또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대학교 가서 리포트 쓰려면 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에 대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말 국어 링크 쓰기 다 하지만 우리 국어 수능 점수 잘 못 맞잖아요. 영어를 말하고 다 한다고 해서 영어 수능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만의 또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진영을 다 할 수 있는 하루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시 시간표가 있는데 요거가 조금 지금 안 끝난 교재가 있어서 기존 아이들은 이미 갖고 모든 과정을 8월 첫째 주에 교재가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기존 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봐서 이미 그거 된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스페셜 반이라고 해서 좀 더 빨리 가거나 교재가 조금 고등 난이도 있는 걸 하고 조금 친구들 기초부터 갑니다. 고등 국어부터 시작합니다. 8월 10일부터. 그러다가 내신 기간에 살짝 내신하는 걸로 할게요. 자, 9번은 요걸로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영어 부분은 저는 이제